회장님 지민 분식 아시죠? 대리운전 청년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서도윤은 자신의 심장이 고속도로 위 어딘가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뒷좌석에 앉은 채로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창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편안한 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서도윤 56세. 강남에서 손꼽히는 시행사 회장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쓰는 수식어는 늘 비슷했죠. 안목이 뛰어난, 판단이 빠른, 결단력 있는. 그런 수식어들 뒤에 숨겨진 건 사실 차가운 계산과 냉정한 포기의 연속이었지만요. 오늘 밤도 그랬어요. 동창회에서 술을 꽤 마셨지만 도윤은 여전히 머릿속으로 내일 미팅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죠. 대리운전을 부른 것도 집까지 가는 2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습관 때문이었어요. 보통은 뒷좌석에서 메일을 확인하거나 통화를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온 대리기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러운 30세.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도윤의 눈에 띄었어요. 과하게 공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은 태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단단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안전벨트 확인하셨습니까?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습관처럼 응하고 짧게 답하며 휴대폰을 꺼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100m 넘어 청년의 옆 얼굴로 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로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차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죠. 로운은 재빨리 블루투스를 끄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화면에 박혔습니다. 엄마 한지민. 3글자와 하나의 하트 이모티콘.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한지민. 그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의 휴대폰 화면에 뜰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니, 이건 그냥 우연이겠죠. 한지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그래야만 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심장은 이미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우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답장을 보냈어요. 운전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죠.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휴대폰을 볼 수 없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100m로 보이는 청년의 얼굴. 옆에서 보는 각도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 눈매가, 코의 각도가, 입술 라인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30년 전 거울을 보던 자신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지민의 웃을 때 눈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도윤은 애써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대리운전. 오래 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본업은 따로 있으세요? 로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담담하게 답했어요. 낮에는 배송일도 하고 주말엔 편의점 야간도 서고요. 뭐든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목소리에 비굴함도 자랑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 도윤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질문이 점점 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도윤은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로운의 손이 핸들을 쥔 채로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걸 100m로 본 도윤의 가슴도 덩달아 조였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지셨대요. 어머니 말로는 사라졌다. 그 단어가 도윤의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죠. 버린 거였고요. 어머니는 지금 뭐 하세요? 평창에서 분식집 하십니다. 도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평창, 분식집, 한지민.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평창이세요? 어머니는 원래 강릉 출신이신데 평창에 정착하신 지 한 20년쯤 됐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50대 초반이시죠?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도유는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면서 지나갔죠. 30년 전 여름밤이 떠올랐습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22살 한지민. 그때 도윤도 26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막 가업에 발을 들여놓을 때였어요. 지민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했고 도윤에게는 특히 더 따뜻했죠. 두 사람은 그 여름 내내 만났고 도윤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형 서태식이 나타났죠. 정신 차려. 내가 뭘 하는 건지 알아? 가문, 체면, 미래. 그런 단어들이 도윤을 짓눌렀어요. 태식은 냉정했죠. 그 여자가 내 발목 잡기 전에 정리해. 안 그러면 내가 할게. 도윤은 도망쳤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결혼했죠. 차서연. 재벌가 딸이었어요. 그 뒤로 한지민 생각은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가끔 술 취한 밤이면 떠올랐지만 다음 날이면 또 묻어버렸죠.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선택한 건 자신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이 차 안에서 30년이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말했죠.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휴게소에 들어서자 도윤은 먼저 내렸어요. 로운도 따라 내려 담배를 피우려는 듯 했죠. 두 사람은 자판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뽑으며 괜히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로운에게 건넸죠. 수고비 좀 더 드릴게요. 로운은 받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요금 다 받았으니까요. 아니, 그냥 받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돈으로 뭔가를 끝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로운은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물었어요. 회장님. 네. 혹시 지민 분식 아세요? 도윤의 손에서 커피 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왜 그걸? 그냥 여쭤봤습니다. 로운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다만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긴 눈빛.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 청년이 자신을 태운 건 운명도 아니고 하필도 아니라는 걸요. 로운은 담배를 붙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아직 제가 아버지를 찾았다는 걸 모릅니다. 도윤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제가 말할 테니까요. 잠깐 그건. 엄마를 지키려면 로운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사람을 아버지로 대하기 전에 가해자부터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도 사과도 해명도 모두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로운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시죠, 회장님. 서울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버린 건 한지민만이 아니었구나. 30년 동안 자라온 자신을 닮은 누군가도 함께 버린 거였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제 청구서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차 안은 서울까지 내내 조용했습니다. 서울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로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가해자부터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한마디가 계속 울렸어요. 마치 종소리처럼 멈추지 않고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평소라면 바로 샤워하고 잤을 텐데 오늘은 움직일 수가 없었죠. 내가 버린 게 지민뿐이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 애가 태어난 걸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대신 관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형 태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그 차갑던 목소리.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당시엔 그저 헤어지라는 압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의 의미가 달리 들렸죠. 도윤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2010년대 초반 통장 사본을 찾았죠. 회사 법인 계좌, 개인 계좌,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비자금 계좌.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을 따라가다가 도윤은 멈췄어요. 매달 25일 5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 12년 동안 수치인은 익명. 이게 설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 로우는 분식집 2층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떠 있었죠. 제목은 엄마 통장 분석. 로우는 몇 년 전부터 이 파일을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가 모르게요. 144번의 송금. 총 7,200만 원. 로우는 처음엔 누군가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도와주는 후원자쯤으로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둘째,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밤새 잠을 못 잤죠. 셋째, 가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통화했어요. 로운이 중학생 때였던가요? 한 번은 물었었죠. 엄마, 그 돈 누가 보내는 거야?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죠. 그냥 착한 사람이 있어. 누군데? 나도 잘 몰라. 그냥 고마운 사람이야.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어머니가 힘들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그나마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로우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도움은 상대를 떨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 도움은 받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불편해했어요. 마치 빚을 지는 것처럼. 로우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는 모르는 번호들을 역추적했어요. 대부분 선불폰이거나 이미 해지된 번호였지만 하나는 달랐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번호. 로우는 그 번호로 몇 번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평창 쪽에 계신 한지민 씨 아세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죄송한데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요?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요. 기밀. 그 단어가 로운의 마음에 걸렸어요. 왜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는 게 기밀일까요? 선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로운은 확신했습니다. 이 돈은 도움이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형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 지금 어디야? 회사. 왜? 거기서 기다려. 지금 간다. 태식은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죠. 무슨 일인데? 가서 얘기할게.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강남 본사까지 30분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태식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형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급한 일이라도. 형. 도윤이 책상 위에 통장 사본을 탁 던졌습니다. 이거 뭐야? 태식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무표정을 되찾았죠. 이게 뭔데?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돈. 12년 동안. 누구한테 보낸 거야? 대답 안 하면 내가 추적할 건데. 태식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어요. 도윤아. 응. 넌 정말 모르는 게 나았어. 그 말이 모든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지민한테 무슨 짓 했어? 태식은 담담하게 말했죠.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그 여자가 너 발목 잡을까봐 정리했지. 뭐가 문제야? 정리? 응. 돈 주고 입 다물게 했어. 아이 낳았다는 소식 듣고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보냈고. 도윤은 의자를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 하게? 네가 괜히 마음 약해져서 찾아갈까봐 안 한 거야. 그게 무슨. 덕분에 넌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도윤아. 태식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자리, 이 회사, 이 삶. 다 그 여자 잊어줘서 가능했던 거라고.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인생을 밟고 세워졌다는 사실을요.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와서 괜히 흔들리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 그래. 30년 전 일이잖아. 도윤은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한테는 지나간 일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야.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라고. 그 사람들.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만났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태식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절대 그러지 마. 지금 괜히 흔들리면 다 무너져. 뭐가 무너지는데? 가문이. 우리 집안이. 도윤은 비웃음이 나왔어요. 가문? 가문 지킨다고 사람 인생을 꺾어? 그게 어른의 선택이야. 난 어른 되기 싫어. 도윤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식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윤의 집. 아내 차서연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오빠, 오늘 태식 오빠 만났다며? 무슨 일 있어? 도윤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응?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서연은 웃으며 도윤 옆에 앉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도윤은 말하려다 멈췄죠. 서연에게 지민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자신이 30년 전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걸요. 서연은 도윤의 표정을 읽었는지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오빠 딴테 뭐라고 했어? 태식 오빠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해?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아내가 아니라
날카로운 재벌가 딸의 목소리로요. 오빠,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도윤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가족이라는 말 속에서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움이 느껴졌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만약에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게 있다면? 무슨 실수? 사람을 버린 거.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웃었죠. 여보, 그건 과거야. 지금은 우리 가족이 먼저야.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로운에게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서도윤. 정말 당신 어머니가 한지민 맞나요? 로운은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죠.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로운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평창으로 오세요. 언제? 이번 주말.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손님으로 오세요. 회장으로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요.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엄마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그리고 로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예의부터 배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말이 정답처럼 들렸죠. 자신은 지금까지 회장으로만 살아왔구나. 사람으로 평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형편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도윤은 평창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노란 장미 새송이가 놓여 있었죠. 꽃집 주인이 물었었어요. 무슨 의미로 드리는 건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인지 용서 구걸인지 아니면 그냥 면죄부인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지민 분식을 찍은 순간 도윤의 손에서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가게 앞에 섰을 때 도윤은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작지만 깨끗한 가게.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고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카운터 뒤에 한지민이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도윤은 한 번에 알아봤어요. 머리는 짧아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죠. 예전처럼 맑고 따뜻했어요. 도윤은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죠. 딸랑. 종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지민은 손님이 들어오는 줄 알고 고개를 들었는데 도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쨍그랑. 쟁반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민 씨.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도윤을 바라봤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지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긴 왜? 목소리가 겨우 나왔지만 금방 끊어질 것처럼 가늘었죠. 도윤은 장미꽃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이? 지민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마치 도윤이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30년 전 지민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민 씨,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아이를 낳은 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떨리면서도 단호했죠. 당신 여기 오면 안 돼요. 제발, 나가주세요. 도윤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죠. 사과도 변명도 설명도 다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랑. 검은 세단에서 내린 여자가 들어왔어요. 샤넬 백을 들고 명품 코트를 걸친 차서연이었죠. 서연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그 분식집이네요. 회장님이 찾아오신. 지민은 서연을 보더니 본능적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섰어요. 서연의 표정에서 저기를 느꼈던 거죠. 도윤이 급히 말했어요. 서연아, 넌 왜 여기? 오빠 뒤따라왔죠. 혹시나 해서요. 서연은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잠깐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말렸지만 서연은 이미 지민을 카운터 밖으로 끌어냈죠. 한지민 씨 맞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요. 지민은 팔을 빼려 했지만 서연의 힘이 더 셌습니다. 12년 동안 돈 받았죠? 매달 50만 원씩.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덥석 받았죠? 지민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은 그만하세요. 그 돈 도움인 줄 알았어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입막음비였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민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도윤이 재빨리 지민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왜요? 사실인데. 이 여자가 입 다물고 있으라고 준 돈이잖아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 내려놓았어요. 친자 소송 경고장이에요.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 예고. 영업방해 민원 서류도 있고요. 지민은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을 떨었어요. 왜 이러세요? 왜긴요. 우리 집안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죠.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들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의 재앙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순간 가게 뒤쪽에서 로운이 나타났어요. 손 떼요. 로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엄마한테서요. 서연은 로운을 보더니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오, 이게 그 아들. 대리기사 한다더니 진짜네요? 손 떼라고 했어요. 로운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지민의 팔을 놓고 로운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대리기사 주제에 목소리는 크네요. 로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죠. 송금 패턴. 다 분석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12년 동안 들어온 돈. 출처 추적했어요. 서태식 씨명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로운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송금 내역과 계좌 추적 자료가 가득했죠. 그리고 30년 전
로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협박했던 통화 녹음도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그게 어디서? 엄마가 간직하고 계셨어요. 혹시나 해서요. 지민은 로운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로운아, 엄마, 괜찮아요. 로운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걸요.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민을 짓밟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은 모른 척했을 뿐이라는 걸요.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 녹음이 뭔들 어때요? 30년 전 일인데.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민사는 안 지났어요. 로운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협박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로운은 계속 말했죠. 우리 엄마한테 입 다물라고 돈 보낸 거. 그거 강요죄 성립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신 말들. 로운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고소 사유 충분하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본 거죠. 서연은 가방을 움켜쥐고 문으로 향했어요. 좋아요. 해보세요. 고소든 뭐든. 문을 열기 직전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우리 변호사가 몇 명인지 당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운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엄마가 더 이상 떨지 않는 거요. 그 말에 서연은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저 문을 박차고 나갔죠.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끝났다는 신호 같았어요. 지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린 거죠. 로운아, 너 언제부터? 오래전부터요, 엄마. 로운이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통장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엄마가 우는지.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강해요. 로운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낳 키우면서 협박당하면서도 버텼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한 건데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들이 있었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아들이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지민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난 매일 무서웠어요. 누가 로운이를 빼앗아 갈까봐. 내가 약한 엄마라서 로운이한테 미안했고요. 나도 몰랐어. 형이 몰랐다고요? 지민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후자였으니까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알면 책임져야 하니까. 알면 선택해야 하니까. 로운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로운 씨, 엄마 앞에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뭘 해야 할까요? 로운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 형, 당신 아내. 그 사람들 막아요. 더 이상 우리 엄마한테 손 못 대게요. 그건
못하시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로운을 봤어요. 로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할게요. 진짜요? 약속할게. 다신 지민 씨가 무서워하지 않게 할게. 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도윤은 가게를 나왔어요. 문 밖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에 이마를 기댔죠.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정호 실장님? 저 서도윤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형님, 서태식 전무 관련해서요. 내부 감사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도윤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죠. 오늘 하려는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분식집에서 본 지민의 떨리는 손, 로운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죠. 법무실장 박정호가 이미 도윤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도윤은 사무실 문을 열고 정호를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자 도윤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정호가 파일을 펼쳤어요. 통장 사본, 송금 내역, 전화번호 목록. 페이지를 넘길수록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전무님명의 계좌에서 12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나간 돈이에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고 입 다물게 하려고 보낸 돈이고요. 정호는 파일을 천천히 덮었어요. 회장님, 이건 내부 감사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회사 전체가 알아요. 도윤이 정호의 말을 끊었죠. 그래도 해야 해요. 덮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무님은 회장님 친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해야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게 둘 순 없어요. 정호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공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식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도윤의 책상을 쳤습니다. 야, 서도윤.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은 침착하게 태식을 바라봤어요. 형도 아침부터 일찍 오셨네요. 일찍 오긴. 법무실장이 나한테 소환장 보냈더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내부 감사 대상자라며 내가 지시한 거야? 네. 도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어요.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내려다봤죠. 미쳤냐? 가문을 망치려고? 가문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가문 지킨다고 사람 인생 꺾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선택이라니까. 전 그런 어른 되기 싫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한 여자를 협박하고 돈으로 입맞고 그 아들까지 짓밟으려 했잖아요. 그게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여자가 뭔데? 내 인생 망칠 뻔한. 내 인생은 내가 망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버리고 아이까지 외면한 건 접니다. 형 탓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젠 형도 멈춰야 해요.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죠. 좋아. 해봐. 근데 알아둬. 내가 나 건드리는 순간 이 회사 이사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상관없어요. 뭐, 회장 자리 내놔야 한다면 내놓을게요. 그래도 이건 해야 합니다. 태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쳤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요. 태식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30년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태식이 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야 해. 같은 시각, 평창. 로우는 어머니가 자는 동안 조용히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죠. 어제 일로 엄마가 많이 놀랐어요.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로우는 엄마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데 지민이 방에서 나왔어요. 로우나 안 자고 뭐해? 엄마, 깼어요? 지민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왜요, 엄마가? 내가 이런 짐까지 짊어지게 해서. 로우는 노트북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건 짐이 아니에요. 응, 엄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들 역할이잖아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엄마는 너한테 아빠도 안 만들어줬잖아. 엄마. 로운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전 엄마 하나로 충분했어요. 아빠 없어도 행복했고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로운이 작게 웃었어요. 어제 그 사람 봤을 때 실망했어요. 도윤 씨? 네. 30년 동안 뭐 했나 싶었어요. 엄마는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회장 자리에서 편하게만 살았잖아요.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로운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죠. 형한테 내부 감사 지시했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합니다. 지민은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 씨가 형님한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보려는 것 같아요.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힘들겠다. 엄마는 걱정돼요? 응, 저 사람이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죠. 아니야. 그냥, 엄마. 로운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엄마가 아직도 저 사람 마음에 남아있다 해도 전 이해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 로운아. 엄마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로운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나요?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민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일 뒤 서울. 도윤은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정말 이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랑 형님 사이에서 그 여자를 택하겠다고요? 서연 씨. 도윤이 처음으로 당신이 아닌 씨를 붙여 불렀어요. 이건 누굴 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옳은 걸 택하는 거예요. 서연은 비웃었죠. 옳은 것? 30년 전 바람 피운 걸 지금 와서 수습하는 게 옳은 거예요? 바람이 아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나랑 산 20년은 뭐예요? 거래였죠.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해서 한 결혼. 사랑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하지만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거예요. 그러세요. 법대로 하죠. 도윤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이미 말했잖아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요. 서연이 나가고 도윤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뒤 평창. 도윤은 다시 지민 분식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꽃 대신 앞치마를 들고 왔죠. 문을 열자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일 배우러 왔어요. 예. 도윤이 앞치마를 내밀었어요. 분식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무슨 30년을 못 채워줬으니 이제부터라도 옆에 있고 싶어요. 지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회장 그만뒀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정확히는 물러났어요. 형 감사하고 이혼하고 회사도 정리했어요. 미쳤어요? 네, 아마도요. 도윤이 앞치마를 입었어요. 서툴게 끈을 묶으면서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인 것 같아요. 평생 처음으로요.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윤이 앞치마 입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로운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설프네요. 가르쳐 줄 거예요? 글쎄요. 엄마가 허락하면요. 두 사람이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하세요.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분식집에 나왔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 보는 일을 도왔죠. 처음엔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 맞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늘 매출 괜찮았네요. 로운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도윤 씨가 홀서니까 손님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구경 온 거겠죠.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예. 여기 와줘서요. 도윤은 찻잔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운걸요. 받아줘서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지민 2달이 흘렀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태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박, 업무방해, 배임 혐의. 12년 동안의 송금 기록과 통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됐죠. 도윤은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회장님, 친형을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가족보다 정의를 택하신 건가요? 도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정의를 택한 게 아니에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사람을 택한 겁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들을요.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차에 올랐어요. 기사석이 아니라 조수석에요. 운전석에는 로운이 앉아 있었죠. 기사 노릇까지 시키네요. 로운이 웃으며 시동을 걸었어요. 미안. 아직 평창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달 전 대리운전으로 이 길을 지나갔던 밤이 떠올랐죠.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진실도 책임도 미래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로운 씨,
네,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로우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 때문에라도요. 지민 씨, 요즘 어때요?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로운이 백미러로 도윤을 힐끗 봤죠. 도윤 씨 덕분에요. 내가 뭘, 엄마가 더 이상 떨지 않아요. 밤에 잠도 잘 자시고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렸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평창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지민 분식 앞에 차를 세우자 지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요? 네, 길이 안 막혀서요. 도윤이 차에서 내리며 웃었어요. 이제는 이 가게 앞에 서는 게 자연스러웠죠. 오늘 손님 많았어요? 그럭저럭요. 평일이라 좀 한산했네요. 지민이 도윤의 옷을 살폈어요. 피곤하죠? 들어와서 먼저 밥 먹어요. 제가 차리죠. 지민 씨는 앉아 계세요. 아이고, 됐어요. 손님한테 그렇게. 손님 아니잖아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했죠.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강남 회장 출신이 자기네 분식집 주방에서 계란을 깨고 있다니요. 로운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엄마, 많이 바뀌셨죠? 응. 엄마도 바뀌신 것 같아요. 내가, 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지민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로운아, 엄마가 용서해도 될까? 예. 도윤 씨를요. 로운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근데 넌 어때? 저요? 로운이 주방의 도윤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미웠어요. 엄마 버리고 편하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로운이 작게 웃었어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지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느껴져. 진심이라는 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민이 물었죠. 태식형 재판 결과요.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회사에서 영구 제명됐어요. 지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자업자득이죠. 로운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서연 씨 재단 조사 결과요. 차서연 씨요? 네. 불투명 기부금 흐름, 직원 괴롭힘, 허위 언론 플레이. 증거가 다 나왔어요. 지민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로운이가 제가 모은 거 맞아요. 로운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람이 엄마한테 했던 말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지민 씨 명의 통장이요. 12년 동안 들어온 돈 전부 반환했어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받은 돈인데.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입막음비였어요. 지민 씨가 받을 돈이 아니었죠. 그래도 대신 이걸 드리려고요. 도윤이 또 다른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양육비예요. 로운 씨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치 계산해서 넣어뒀어요. 지민은 통장을 받지 못하고 손을 떨었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못한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최소한이라니. 지민 씨가 혼자 감당한 30년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로운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우리가 받을 자격 있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제가 더 고마운걸요. 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 받아줘서요. 며칠 뒤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죠. 도윤은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했죠. 저기요. 떡볶이 추가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 도윤은 창밖을 봤어요. 지민이 골목 끝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죠. 도윤은 잠시 주방에 들러 차 한 잔을 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왜 나와 계세요? 손님 많은데. 로운 씨가 알아서 하래요. 저보고 지민 씨 모시라고요. 지민이 웃었어요. 그 애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네요. 지민 씨가 잘 키우셔서요. 혼자서는 못 키웠을 거예요. 지민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로운이 얼굴 보면 다시 힘이 났죠.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요. 늦게 알았네요. 네. 너무 늦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돌아와줘서요. 도윤은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도 도윤을 보며 말을 이었죠. 30년 동안 미워했어요. 원망도 많이 했고요. 당연하죠. 근데 요즘은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워하기 힘들어졌어요. 매일 얼굴 보니까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지민 씨,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죠. 30년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순 없어요. 알아요. 근데 지민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부터라도 같이 가고 싶어요. 도윤 씨랑요.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진 않아요. 아직 많이 아파요. 그래도요. 지민이 웃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나요?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인데. 도윤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지민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와줘서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간판 앞에 섰어요. 지민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요. 이거 바꿀까요? 로운이 물었습니다. 뭐로?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도윤이 생각하다 말했어요. 가족 분식은 어때요? 지민과 로운이 도윤을 봤어요. 가족이요? 네.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로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좋네요. 가족 분식. 세 사람은 웃으며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한 달 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가족 분식이라고 쓰인 따뜻한 간판이요. 개업식 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축하 화환도 가득했죠. 지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도윤은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였고 로우는 홀을 담당했죠. 손님 하나가 물었어요. 사장님, 저 남자분은 누구예요? 지민이 주방의 도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에요.
아, 남편분?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웃었어요. 네, 비슷한 사람이에요. 도윤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가족이기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부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가게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평창의 하늘은 별이 많았죠. 로우나, 지민이 아들을 불렀어요. 네, 행복해? 로우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는요? 응, 나도. 지민이 도윤을 슬쩍 봤어요. 도윤 씨는요?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저요? 평생 처음으로요. 뭐가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지민의 손이 도윤의 손을 찾아갔어요. 로우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전 먼저 들어갈게요. 벌써? 네. 두 분 시간 필요하시잖아요. 로운이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민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지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0년을 한순간에 되돌릴 순 없으니까요. 그럼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지민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간은 많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은 평생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하늘 아래에서 사랑했었죠.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서도 같은 하늘 아래 다시 만났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지민 분식은 이제 가족 분식이 되었어요. 회장도 대리기사도 분식집 사장도 아닌 그냥 가족으로 살아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